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서류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서류 전형이라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하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력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력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냥 빈칸에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내용을 지원 분야에 관련해서 얼마나 적합한 부분 내가 준비했는지 짧게 단어로 써주면 됩니다. 사실 이력서 쓰는 거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력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걸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거짓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에서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큰 칸에 질문 한 줄 있고 쓰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모든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 부사관, 특히나 지정하는 자신의 병과에 적합한 사람인지 더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소서 쓰는 법이 지금 파트 1,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1, 2 이렇게 해서 두 번 나누어서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상세한 예시들과 함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이 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1회차 강의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서 2회차 강의를 들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 개인이 자소서를 쓰실 때 강의를 들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감 잡고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도구 챙기시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은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나를 소개하는 자료로 이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번 시간에 좀 개념 이해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소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논리적으로 글 쓰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험을 작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소서는 대부분이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 나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 조금 더 먼저 사전 연습을 해보고 파트 자기소개서 작성법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부사관용 자기소개서 항목을 펼쳐놓고 실제 작성하는 방법 제가 자신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어떤 내용을 쓰는 걸까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꾸벅꾸벅 시작도 안 했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 어떤 내용 쓰는 겁니까? 나를 소개하는 자료라고 제일 많이 하십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자료라고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50점짜리 대답이에요. 나를 소개하는 자료다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부분을 소개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나의 어떤 부분을 소개해야 된다고요? 네, 자기소개서는 나의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나의 강점 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얘기 어디서 되게 많이 들었죠? 이력서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 직무,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 얘기를 써줘야지 그냥 내 얘기를 써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나의 강점을 내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국심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강점을 뭐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리더십에 관련됐던 경험, 애국심과 관련됐던 경험, 그죠? 이런 경험과 함께 작성을 해서 나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왜 굳이 나를 채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에 답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설득문이라는 겁니다. 한 줄 한 줄에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들이 많기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뭐가 의미가 있어? 이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 주옥같이 의미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소개서 지원 직무와 관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사관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부사관 안에서도 여러분 이력서에서 보셨죠. 지원 직무 어떻게 돼 있죠? 병과가 있죠. 병과가. 그래서
직무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갑도 나올 수 있고 통신도 나올 수 있고 항공도 나올 수 있고 화생방도 나올 수 있고 병참도 되고 공병도 나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력서를 쓰시다 보면 내가 지망을 쓰잖아요. 이 지망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써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부사관입니다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과를 가고자 하느냐의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자소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병과를 잘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 직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자소서를 쓰셔야만 해요. 됐죠? 그것이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쓴다라는 것의 첫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자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원하는 이력서상의 병가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니 좀 고민해보고 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얘기를 쓰는데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것 중에 나의 어떤 부분, 강점,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점 부분으로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1회차 강의했던 거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1회차 강의 때 제가 전공을 배운 거, 자격증을 딴 거, 뭔가 뭐 부사관으로서의 태도, 이거 말고 이건 이력서에다 작성하는 부분인데 이거 말고 여러분이 꼭 그걸로만 그 강점으로만 지식이 있다고 자격증만 있다고 여러분이 부사관에 더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소서에서는 어떤 강점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그런 여러분의 강점의 카테고리가 더 넓어져야 돼요. 자, 볼게요. 이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이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 지원 분야, 지원 직무,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강점을 쓰는데 그 강점이 직무적인 강점일 수도 있다. 그렇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적인 강점, 태도적인 강점, 자격증을 가진 기술적인 강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태도적인 강점으로서 내가 부사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적합한, 아까 제가 리더십 경험에서도 지난 회차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리더십 경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리더십 경험 중에 우리가 초급 관리자로서 부사관이 뭐 작전을 뭐 기획하고 뭐 명령을 내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태도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병사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잘 경청해주는 태도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아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태도들,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자소서에 나와주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분야죠. 부사관은 이 다른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틀리다. 국가 차원의 굉장히 안보,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훨씬 더 뭐가 필요합니까? 애국이나 국가관이나 명확한 자기가 자아에 대한 인식이나 강인한 뭐 끈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나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를 내놓을 때 직무와 관련된 신임 부사관으로서의 태도와 관련된 국가 안보를 향해서 일을 할 부사관으로서에 대한 분야와 관련된 적합성과 강점을 더 많이 뿜뿜뿜 보여주시는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꼭 여기서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세 가지 분류를 얘기했잖아요. 직무 적합성, 뭐 태도 적합성, 분야 적합성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여러분의 적합성을 한번 골라보시는 거예요. 직무적,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벗어나서 보여드릴게요. 보이는 내용 중에 여러분의 부사관에 막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는 적합성, 제가 일부러 섞어놓은 거예요. 골라내시라고. 예를 들어 나는 책임이 강하다.
책임이 강한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적합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뽑아내시는 거죠. 부지런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 적합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일어나서 먼저 뭔가를 하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부지런함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 적합성일 수 있어요. 반면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건 분야 적합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내가 직무 적합성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직무 적합성과 태도 적합성과 분야 적합성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보시게 된다면 내가 자소서에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어떠한 키워드를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될지 사전에 기획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자소서에서 중요한 첫 번째 파트예요. 자소서란 뭐였습니까?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강점을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부사관용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양식에 맞춰서 서류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식의 가정 및 성장 환경, 성장 과정, 자아 표현, 지원 동기 및 비전과 포부를 쓰실 때 이 각각의 항목에 여러분이 방금 전에 골랐던 직무 적합성, 태도 적합성, 분야 적합성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내가 각각의 항목에다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방금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뽑으세요 라고 했었죠? 직무와 관련된, 태도와 관련된, 분야와 관련돼서 나는 이런 강점이 있네. 이런 강점이 정말 이 일하는 데도 필요한데 뽑아내셨다면 그것들이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연결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연결하는 건데요? 네, 그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 이런 개념입니다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의 아까 그 정의의 세 번째 중요한 걸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로 뭡니까? 지원 직무와 관련된 강점을 경험 중심으로 쓰시는 겁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쓴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부사관을 할 때도 책임감이라는 강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발휘했던, 이런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부사관으로서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분명히 직무에 연결이 돼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나와야 되겠죠. 경험 없어요. 믿어주세요. 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100번 믿어달라고 해도 안 믿어요. 왜? 우린 처음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교수님들은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으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들이 여러분 몇 년 동안 봐왔던 사람들이고요. 여기에서 면접을 처음 보는 사람은 여러분 처음 봐요. 경험도 없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자소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면접 단계에 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나는 그걸 어떤 경험으로 연결할 건지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1회차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경험을 다양하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내가 부사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인지 정리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여기서 적용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 갖고 계세요? 자,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볼까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을 머릿속에서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학과 활동하셨던 거요. 맞아요. 학과 활동하셨던 거. 또 동아리 활동하셨던 거. 또 아르바이트 활동하셨던 거. 또 학교 단위에서 뭔가 하셨던 거. 또 공부하셨던 것도 경험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했던 경험들은 사실 완전 책상에만 앉아있고 집에 누워만 있지 않았다면,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를 했다면 사실 경험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 먹고 내가 이 경험을 정리해 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경험을 사실은 금방금방 끄집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경험을 얘기하는 만큼 우리는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학과 활동 중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지? 학과 대표를 했다든지 학생회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축제에 내가 뭔가 가담했었다든지 학습이라면 자격증이나 전공 과목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동아리라면 내가 동아리 임원을 했다, 신입생 홍보 활동을 했다, 뭐 축제 활동을 했다, 부스 활동을 했다, 어떤 걸 했는지 뭐 교내 활동이라면 대회를 참여하거나 봉사활동 한 것들 또는 뭐 대외 활동이라면 공모전이나 뭐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어떤 일반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있다든지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경험들이 결국은 내가 실제로 이 자소서를 쓸 때 책임감이면 책임감, 리더십이면 리더십일 때 그 관련된 경험들이 뽑혀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설득문으로 쓰는 건데 우선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사전에 정리해야 되는 것도 얘기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자기소개서 설명을 쫙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그냥 바로 그 아까 네모 칸에 뭐 자아 표현도 쓰라고 하고 지원 동기도 쓰라고 하고 성장 과정도 쓰라고 하잖아요.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막 미친 듯이 여러분 타이핑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죠? 아, 이게 뭔가 역량도 좀 필요하고 경험도 좀 정리하고 이런 게 없으면 내가 바로바로 쓰기는 힘들 것 같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리해야 되는 작업들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크게 세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뭐였죠? 지원 직무. 여러분 병과 결정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는 건지 이거는 1회차 강의 때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죠.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업무를 잘 하려면 강점, 역량, 뭐가 필요한지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필요한 역량을 막 20가지면 20가지 다 자기소개에다 쓰면 될까요? 항목은 4개밖에 없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뭐 업무가 뭔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한 5가지 정도만 정리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5가지 정리된 것 중에 자소서에다가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경험과 함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원 직무 결정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업무 내용을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 직무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병과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부사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사관의 주요 업무 제가 지난 1회차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워크넷 가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워크넷 가서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저야 이쪽 업무의 실제 경험자가 아니니까 워크넷 가서 찾아봤지만 여러분께서는 실제 부사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병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좋죠. 교수님께 여쭤봐도 좋죠.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자소서 쓰기 전에는 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업무가 뭔지를 쓰셔야 돼요. 근데 업무가 관리, 지휘, 실무, 담당 이렇게 단어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무를 쓰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봤던 내용들이에요. 업무를 쓰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업무인지를 좀 써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업무를 썼어요. 그럼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강점, 자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강점을 쓰는 거였죠? 자, 강점, 즉 역량은 뭘까요? 자, 난 이런 업무를 할 거예요. 자,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죠? 강점이 필요하죠? 자, 1회차 강의를 한번 가다듬 8회차가 갈 때까지 계속 1회차 때 했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제일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초반에 한 거였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잘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이 역량 뽑을 때 제가 어디서 뽑으면 좋다고 그랬죠?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뽑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사관으로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특징들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업무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알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준비는 일단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마무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난 2년간 하셨던 경험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그런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고 내가 부사관으로서 이 얘기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조금 생각되는 경험 한 10가지만 추려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내가 지난 시간 동안 했던 경험들, 뭐 1학년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1년 동안 했던 경험들, 근데 내가 거기서 했던 주요한 경험 10가지만 한번 뽑아보십시오. 근데 이 경험은 반드시 뭐랑 연결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역량과 연결되는 강점들이어야 되겠죠. 그냥 부지기수로 뽑으면 힘들어요. 근데 만약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럼 일단은 강점 10개를, 그 경험 10개를 뽑으세요. 경험 10개를 뽑으신 다음에 그 경험 중에서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역량의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은 뭘까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자, 됐죠? 자, 경험이 쭉 좀 이렇게 필기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표가 이건 거죠. 자, 경험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했던 경험 쓰셔도 돼요. GS 편의점에서 일하셨던 경험을 쓰셔도 돼요. 2학년 때 학과 대표했던 경험을 쓰셔도 돼요. 동아리 활동하셨던 경험을 쓰셔도 돼요. 자, 일단 경험을 썼죠? 그 옆에 내가 했던 역할을 쓰세요. 그 경험 안에서 내가 했던 역할이 뭔지를 쓰세요. 자,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써 있는 이 내용들이 중요한데 이건 뭐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땄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딸 때 했던 게 경험이긴 경험이지만 그게 부사관으로서 어떻게 연결이 돼요? 네, 내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 단나누기나 쪽테두리 같이 문서 작성에서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 봤어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했던 것들이 나중에 공문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사건,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의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12시까지 공부했던 경험도 있고, 아이씨 할까 하다가 막 때려칠까 생각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죠? 3번 떨어졌던 경험도 있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부사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은 뭔지를 딱 한 가지 사건만 뽑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캐셔하고 물품 관리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뭐 진상 고객을 만난 일도 있었었고, 뭐 계산을 잘못해서 했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뭐 도둑이 들어와서 막 힘들었던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나는 재고조사 때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했던 한 가지 경험을 뽑겠다. 그래서 부사관으로서 꼼꼼하게 뭔가 조사해야 될 때 내 능력을 발휘해 보겠다. 이렇게 한 가지만 뽑으시는 거예요. 과대를 했어요. 축제 때 뭐 과대 하면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합니까? 근데 저 그 행사 다 쓰지 않고요. 축제 때 학과 대표 하면서 학과 전체 프로그램을 통솔하고 지휘했던 경험만 한번 써보고 싶어요. 풍물 동아리 할 때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홍보하면서 내가 앞에 나가서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들이 부사관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작성한다는 건 일단은 내가 했던 많은 경험들을 정리해 보는 거지만 정리로 지나면 안 된다. 그치면 안 된다. 그 많은 경험 중에 한 가지 대표적 사건을 뽑아내시고 그것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번 시간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봤고 이런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려면 사전 준비해야 되는 스텝들이 뭔지 그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자, 그 스텝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나눠서 정리해보면 이럴 수 있죠.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3가지 사전 작업의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직무를 선정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두 번째는요. 그 직무의 내용을 파악해보고 그 직무에 필요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찾아서 역량을 정리해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전 작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경험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험을 정리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앞단에 바로 정리했던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자기소개서에 강조하고자 하는 강점인 이 역량과 연결되는 경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주시게 된다면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도 그 경험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한 가지 사건 경험 안에서도 나에게 임팩트 있고 경험 안에서도 부사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사건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방금의 표처럼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다음 파트 2 강의에서의 자소서를 실제 작성하는 그런 글쓰기 훈련을 하실 때 나도 이런 경험을 한번 써봐야지. 나도 이런 사건을 가지고 한번 써봐야지. 훨씬 더 머릿속에서 쉽게 인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하고 저는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자기소개서의 정의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파트 2 강의에서 실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